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왜 연락했어? 당신이랑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어제는 눈도 내렸는데 감기에 걸리진 않았지? 죽을 병에라도 걸렸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불편하게 구는 거야? 그냥 당신이랑 애들이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애들 많이 컸지? 일주일 전에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얼굴 봤는데 많이 컸는지 안 컸는지 몰라서 물어? 아, 그랬었지. 내가 깜빡했어. 미안. 엄마 장례식에 와줘서 고마워.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애들 생각해서 갔어. 나한테는 애증의 시어머니지만 애들한테는 그래도 할머니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는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잘 생각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도 당신이랑 애들을 보고 큰 위안을 느꼈을 거야.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노릇을 해주지 못한 건 미안해.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왔어.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 누나들도 있어서 당신이 없어도 그리 힘든 건 없었고. 친척들도 다들 우리가 별거 중이란 걸 아니까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야. 이해해준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럼 이만해도 되지? 애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돼서 저녁 준비해야 돼. 저녁은 뭐 해 먹어? 그거를 당신이랑 말해야 해? 밥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메뉴가 궁금해서. 당신 제육볶음이랑 닭도리탕이랑 소불고기 정말 맛있게 잘하잖아. 그땐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며 밥 먹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 인간은 왜 항상 이렇게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엄마를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됐어.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는데 잃고 나서야 내 인생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어. 나한테는 엄마 말고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외롭게 혼자 남은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 가족은 원래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처지가 됐는지 서글펐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냐고. 우리 다시 같이 사는 건 어때? 3년이나 따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가족은 원래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잖아. 3년 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었어? 나랑 애들이랑 같이 사는 거 지겹다고.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고 집에 와도 편하지 않다고.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가출하지 않았어? 당시 전업주부였던 나랑 애 둘을 본가에 남기고 지 혼자 자취를 감춰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당신이 가출한 후 난 당신 어머니한테 쫓겨나서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땐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어쩌냐고. 엄마랑 당신은 하루가 멀다 하게 싸우고 애들은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돈도 많이 들고 죽어라고 벌어봤자 처자식 먹여 살리다 보면 난 용돈 50만 원도 못 썼으니까. 그런 상황이 짜증나고 다 뒤엎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잖아. 나도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게 가장이야? 당신이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바람에 난 돈 벌어서 애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다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할 틈도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어라고 일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차차 내 머릿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애썼고 거의 다 잊었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싫어서 도망간 인간이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내가 대체 왜 당신이랑 같이 살아야 한단 거야?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원래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밥 먹고 애들이랑 도란도란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부부가 같이 술 한잔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그게 가정 아니냐고? 애들도 당신도 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와서 당신이 정신을 차리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없어. 나도 애들도 이젠 굳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큰딸은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됐고 둘째도 초등학교 들어갔어. 이젠 3년 전보다 손도 덜 가고 나도 일이 손에 익어서 많이 편해. 애들은 한 번도 아빠 말을 꺼낸 적 없고 아마 아빠 얼굴도 다 잊었을 거야. 아빠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기보다 관심 자체가 없다고 봐야겠지.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애들이 어떻게 아빠인 나를 잊는단 말이야? 분명 당신이 애들 앞에서 내 뒷담화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애들이 애비도 모를 수 없잖아. 난 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엄마 아니야? 굳이 당신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신이란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당신은 그냥 우리한테 있어도 없어도 되는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린 이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날 그따위로 무시할 수 있냐고? 3년 동안 애들한테 양육비도 안 줘놓고 설마하니 존중받을 꿈 꿨어? 나도 힘들었고 방황했다고 했잖아. 이젠 방황 끝냈고 다시 같이 모여 살자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어디서 같이 살잔 말이야? 부모님 집에서 살면 되잖아. 엄마도 없고 아버지 혼자 외로워하시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 식사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걱정이 돼. 결국 나더러 시아버지를 모시라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남이야? 우리 애들 할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애들도 없었어. 사람이 뿌리를 잊으면 안 되잖아. 난 지금 당신 본가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고, 애들도 다 여기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란 말이야? 일은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찾으면 되고 애들은 전학시키면 되잖아. 겨우 지금 일에 적응했고 인정받고 재미 붙이고 있는 단계인데 그만두라고. 그리고 애들 전학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애비라는 인간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들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지? 여자는 시부모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제일 큰 의무잖아. 애들은 적응 능력이 높아서 전학해도 금방 적응할 테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결국 3년 전이랑 변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시부모 시중과 집안일 그리고 육아까지 몽땅 다 나한테 떠맡기겠다는 심산이구나? 몽땅다는 아니고 나도 조금은 도울 생각이야. 뭘 어떻게 도울 건데? 쓰레기 버리고 빨래 널고 청소기 돌리는 정도. 그게 다야?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다른 집 남자들은 그 정도도 안 할 텐데. 할 말을 잃게 만드네.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이기적이고 말이 안 통하잖아. 3년 전 가출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글쎄 뭐라고 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랑 같이 있으면 즐겁지가 않고 가슴이 갑갑해서 숨이 막힌다고 했어.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소화불량이 와서 소화제를 달고 살아야 하고, 나랑 같이 살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을 것 같아서 집을 나간다고 했어.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난 내가 정말 그렇게 남편 피를 말리는 여자인지?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미워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아서 힘들었고, 이제 겨우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다시 날 지네 집 가정부로 입성시킬 궁리를 했니? 당신을 가정부로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앞으로는 내가 애들도 많이 챙길게. 뭘 어떻게 챙길 건데? 뭐 그냥 밥 많이 먹어라.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정도. 그게 다야? 애들이 유아들도 아니고 이젠 다 컸는데 굳이 뭐 해줄 게 있나? 애비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구나? 하긴 지금까지 애들한테 아무런 신경도 안 썼으니까 뭘 알겠어. 애들이 저절로 컸는지 알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아프면 직장 쉬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고, 열이라도 나면 온밤 잠도 못 자고 간병해야 하고, 그 모든 걸 나 혼자 해왔으니까 그쪽이 뭘 알겠냐고. 육아가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알겠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그딴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애비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3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내는 짓거리를 하진 않았겠지. 지금까지 일하고 애들 돌본다고 귀찮기도 하고, 애들을 한부모 가정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미루기만 했는데, 이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그만 이혼하자. 아니 난 같이 살자는 말하려고 연락했는데 왜 이혼 말이 나오냐고. 이혼은 절대 안 돼. 날 가정부 겸 간병인으로 지 본가에 끌어들일 생각하는 인간이랑 호적상만으로도 부부로 남아있고 싶지 않아? 어차피 사랑도 없고 정도 남아있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잖아 우리. 이젠 그만 서로 제 갈 길 가자. 지금 생각은 그래도 같이 모이면 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행복하게 산 적 있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첫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각방 쓰고, 둘째도 3년 만에 어쩌다 한 번 가진 관계로 한 방에 생겼고, 우리가 부부다운 생활을 보낸 적이 있긴 하니? 두 아이를 출산하는 내내 병원에 코빼기도 안 내밀고 술 마시러 다닌 인간을?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인간 취급해줬구나 내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난 네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줍고 싶으면 줍는 쓰레기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내가 정말 개자식 같잖아. 나도 내가 많이 부족한 인간이란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거기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할게. 개자식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개자식이야. 우리 가족은 나랑 우리 애들 둘 이렇게 셋이야. 난 애들 아빠인데 왜 난 빠뜨리냐고. 아빠 노릇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인간이 이제 와서 아빠 대우 받겠다고 하면 애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빠를 받아줄 것 같아? 지금까지 애들한테 온갖 심혈을 기울이면서 키운 사람은 나야. 없기만도 못한 애비는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이혼하고 이혼녀가 되면 뭐 행복할 것 같아. 여자는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시부모 잘 모셔서 효부되는 게 기본이야. 모든 복은 시부모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 복은 네 첩년한테 넘겨줘. 뭐, 나한테 그런 게 어딨어. 장례식장에 왔던 네 첩년 있잖아. 친척분이 나한테 귀띔해주셨어. 우리가 별거하자마자 그 첩년이랑 동거했다고. 그럼 그 첩년이랑 같이 본가에 들어가서 노인네 모시면 될 것이지. 날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니? 설마 아니 본처랑 첩이랑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자는 뜻이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면 그 여자는 내 첩이 아니라 그냥 아는 친구야. 그딴 소리는 됐어. 친척분이 우리가 별거하기 전부터 니들이 바람 폈다고 다 말해줬어. 내가 둘째 낳으러 친정에 갔을 때 그년 데리고 친척 어른 생신잔치에도 갔고 그때 남긴 사진도 다 받았어. 속고 사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 이상 못 지켜보겠다고. 친척분이 네 불륜증 거를 넘겨주셨으니까 오리발 그만 내밀어. 대체 누구야? 누가 그딴 짓을 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해? 두 딸과 와이프를 두고 바람피고 그년이랑 살기 위해 별것까지 하는 와중에 날 가정부로 써먹을 궁리하는 네 뇌속이 난 더 궁금하거든? 그 여자는 절대 우리 아버지랑 같이 못 산다고 하고, 아버지는 절대 혼자 못 산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일단 당신을 불러서 아버지 시중 들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너랑 네 첩년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애들 양육비 청구할게 이혼해. 난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데 굳이 이혼할 필요 있어? 애들 클 때까지는 별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네가 별거 전부터 바람을 폈고 첩년이랑 살고 있단 거란 이상. 이혼 안 하고 이대로 민기적거릴 순 없단 걸 왜 몰라? 변호사 찾아서 상담할 거니까 기다려. 아니, 오늘 말은 그냥 못 들은 거로 치면 안 될까? 네가 오늘 연락하지 않았어도 이혼하려고 했어. 가해자는 주둥이 다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후 전 변호사를 통해도 불륜 연놈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냈습니다. 양육비 줄 돈은 절대 없다고 버텼지만 회사의 모든 걸 다 까발키겠다고 했더니 이미지가 추락해서 승진해서 밀려나가기 싫었는지 대출을 받아서 입금했습니다. 또한 막무가내로 내연녀를 데리고 본가로 합가하자 도저히 시부랑 같이 살기 싫었던 내연녀는 도망가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시부를 모시고 살 여자를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